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좀 약간 갑의 위치로 올라온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고 네. 표면적으로 보면은 네. 일단 KBS가 취재 결과를 전달하며 홍명보가 세 가지 조건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미 협회보다 갑의 위치에 있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의 팀장이 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들이 있습니다. 저는 협상 전략이란 과목을 들었고 상대나 우리가 아니라 서로를 갑으로 만들기 위한 이론들을 배웠습니다. 이상론이긴 하지만 경영지원 부문 소속으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받았던 이유는 영업부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벌어들이는 회사 돈을 남에게 퍼주긴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단히 도덕적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남의 돈을 쓰는 사람들 중 저와 흡사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을 평생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는 좌회전 시 깜빡이를 켜는 수준의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협회의 돈은 축구 팬들이 준 돈이고 선수들이 벌어다 준 돈입니다. 하지만 협회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후보자를 갑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문성이 제로인 회사 놀이입니다. 난 정말 싫어라고 좀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정몽규 회장과 네네. 홍명보 감독이 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했던 홍명보 감독의 지금 이게 마음과 말이 바뀌니까 좀 바뀌는 위치가 거죠. 완전히 왜냐면은 바뀔 수밖에 이임생 없죠. 이사가 읍소하듯이 그렇죠. 뭐 형이라고 했든지 뭐 네. 감독님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어쩔 수 하니까 없이 이제 하게 되는 본인이 상황이니까요. 이제 갑의 위치에 올라왔구나라고 느꼈겠죠. 위원장이 읍소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축구 감독이 한 명이라면 읍소가 아니라 오열을 해서라도 모셔와야 하는 것이 사회인입니다. 하지만 후보는 많았고 PPT 50장을 직접 준비한 박은호도 있었습니다. 협회는 홍명보가 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낄 만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는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협상입니다.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갑이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은 협회가 부여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걸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게 있죠? 물론 이 내용이 저는 국내 감독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전까지는 없었던 이제 축구협회의 새로운 신인 감독이 요구하는 게 이렇게 알려지고 이 정도였구나 라고 하면 정말 축구협회는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을 꺼내기 전부터 놀랍다는 기자의 반응은 그동안 한국 축구는 협상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는 대다수의 축구 팬들을 납득시킨 디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칼자루가 후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임생 이사가 8일 브리핑 때 이거를 밝혔죠. 1번 첫 번째는 임기 보장입니다. 2020 북중미 월드컵이 아니라 그 기한을 지나서 2027년 아시안컵까지 임기를 보장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겠다. 네. 전술적인 지원. 어떻게 하냐면 세계 축구 중심의 유럽 출신 코치를 적어도 2명 이상은 붙여주겠다. 이렇게 지원,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가 파격 대우죠. 그동안에는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국내 감독 선임됐을 때 외국인 감독 후보들에게 제시한 금액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했는데 그걸 축구협회가 수용했구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축구협회가 정말 대안이 없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매달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고 기자들도 놀랐고 축구계 관계자도 놀랐고 홍명보 내정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터뷰에서 희생 그리고 대승적 기후 같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라는 말들이 쏟아질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울산을 버린 현실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축구를 거대함의 결정체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울산은 한국 축구가 아니게 되는 것은 물론 비논리적입니다. 당연히 연봉은 울산 시절보다 낮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이란 표현을 위해서입니다. 반전은 외국인 수준의 연봉, 심지어 장기 계약으로 수령 총액이 울산 시절을 압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축구를 안 보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한 주범입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돈을 벌게 된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인터뷰한 것에 여론은 불타올랐고 완전한 협회의 패착 1번입니다. 만약 그가 무급 혹은 저연봉으로 대표팀이었다면 그간 축구를 안 봤지만 2002년은 기억하는 일부 사람들 입장에선 홍명보가 진짜 희생했다고 여길 만한 모양새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은 2002년 승부타기의 기억까지 지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마음 깊이에 희생의 진심이 있더라도 돈을 더 벌게 된 순간 대부분의 눈에는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설득 불가입니다. 협회 패착, 두 번째는 달라진 세상입니다.
그동안 협회는 외국인 감독 선임에 실패하면 지원자가 없었다는 말을 자주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타지까지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많이 없구나 설득당했습니다. 오고 싶은 사람도 없는데 뜬구름 잡지 말라고 협회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을 부잣집 잔치상을 탐내는 거지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클린스만 경질 직후부터 수많은 감독들이 먼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 감독을 원한 적이 있었나 하는 걸 봤을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죠. 박지성 이후 이어지는 해외파들의 활약은 한국 축구의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혜택의 최절정기가 이번이었습니다. 더욱이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위지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는 축구계가 아니라 경제계, 문화예술계, 다양한 분야의 활약으로 이뤄낸 쾌거입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유럽인은 이제 시골에만 남아있습니다. 협회는 그 혜택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고 이번만큼은 지원자가 없었다는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으며 여론의 불씨엔 기름이 되었습니다. 또 협회의 레퍼토리 중 하나는 일부 외국인 감독과 협상 실패 이후 그의 인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한국 거주 의사가 없다 등으로 깎아내리고 역시 국내 감독 옹호론자들의 비호를 받아왔습니다. 팬이 직접 후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므로 협회의 발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은호 감독은 PPT 50장과 대중동전 대비책 3D가 포함된 준비자료, 양민혁, 엄지성까지 조사한 노력까지 소상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한국 거주 의사까지 포함입니다. 협회가 이번만큼은 후보자의 인성을 공격할 수 없는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대표팀 감독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한 박은호가 협상 결렬 소식을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위원장의 홍명보 내정 기자 회견을 보고 알아차린 포인트에서 인성 논란은 오히려 협회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박주욱과 아쉬워한 제시 마치 감독과 이전 대표팀이 협상에 실패했던 비엘사 감독이 동시간에 코파에서 날아다니며 명운까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 감독들이 한국에 왔다면 이란 상상력은 당연히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보다 예산이 압도적으로 작고 경제 규모는 3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루과이가 비엘사 연봉을 어떻게 기획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전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결국 협회는 원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반대파들의 목소리를 여론을 통해 돌린 사례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국내파 지지자들을 활용했고 특정 감독 지지자들에겐 또 다른 후보 지지자들을 활용했으며 이마저도 안 통하면 그냥 장기전을 진행했습니다. 아무리 뜨겁던 여론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시작했고 언제 그랬냐는 듯 원래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위에 열거한 다양한 이유를 토대로 여론의 목소리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체부까지 등장했습니다. 협회와 팬의 대립에선 팬들이 연전연패했지만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례는 제 기억엔 없었습니다. 체육계 예산이란 파워를 거머쥔 문체부는 축구협회, 이제 한계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이라며 축구협회의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는 없는지 살펴보겠다.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처할 것이다. 클린스만 때도 올림픽 탈락 때도 문체부는 조용했습니다. 축구와 정치를 구분했고 자율성의 명목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축구가 아니라 부정이란 단어가 화두에 올랐고 문체부의 개입은 필연이었습니다. 이는 야당, 여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를 봐야 하고 내 편이 아니라 일의 목적을 주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축구협회는 정부 유관기관에 포함되었고 문체부가 일반 감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안 한다면 비판받아야 하고 적합한 업무를 한다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그동안 협회와 팬의 관계는 적어도 행정에 있어선 갑을 관계였고 팬들의 목소리가 닿은 전례는 희박했지만 팬들의 열기는 처음으로 축협보다 상위 기관에 가까운 문체부에 닿았습니다. 홍명보 내정 최초 영상부터 꾸준히 말했지만 장기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루 이틀 말하다가 끝내면 언제나 그랬듯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관련 영상을 제작하며 지금까지도 정말 무엇인가 바뀔까? 마음속엔 의문이 가득합니다.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축구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답은 너무 단순합니다. 팬들이 돈을 더 벌겠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정당한 과정으로 뽑힌 지금 선수들의 수준에 맞는 감독, 이해할 수 있는 행정과 성장, 그리고 좋은 축구를 보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측에 비해서 너무나도 소박한 바람이기에 이쪽과 저쪽의 대립이란 구도가 성립이 되지를 않습니다. 최소한의 판단력이 있는 누가 보더라도 정의가 축구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박한 것을 이루고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저는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인지 본질이 주제인지 고민합니다. 사회인으로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 있고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옳은 방향을 걷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 건은 축구가 대주제이고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축구협회의 창립자와 초창기 회장단은 모두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한국의 축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영국 국함 프라잉 호스호의 승무원들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가난한 민중들에게 오락을 제공하기 위해 독립운동가들은 축구를 활용하셨고 공 하나만 있으면 가능한 종목이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자 협회장 자리도 일제에게 넘어가 친일파가 자리했던 치욕의 역사도 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축구도 잃습니다. 광복과 함께 한국은 드디어 협회를 되찾았고 회장 자리에는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가 부임했습니다. 민중과 축구는 우리 역사에서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최근 협회를 해체하란 말씀들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미래를 예상하고 축구를 이 나라에 보급한 것이 아니고 축구협회를 만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여러 조직이 있지만 창립 이념으로 놓고 보면 축구협회는 유독 순수함과 스토리가 가득합니다.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통틀어 가장 근사했던 조직 중 하나였던 축구협회가 후세에 특정 회장의 장기 집권 이후 존엄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민중을 위해 협회를 만들었더니 민중이 협회를 해체하라고 합니다. 100년의 시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누가 마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협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협회를 파괴해야 할까요? 아니면 협회를 본래의 것으로 되돌려야 할까요? 저는 뿌리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국어학자이자 변호사이자 계몽운동가이자 언론인이었던 박승빈 선생님이 축구협회를 만들며 외쳤던 민중. 민중에게 축구가 돌아왔으면 합니다. 박승빈 선생님은 계급이 있던 시절의 조선어에서 근대 한국어로 바뀌는 과정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을 생성하신 분입니다. 당신과 이름 뒤에 붙이는 시 같은 표현들입니다. 상대방을 하대하는 언어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바꿔냈고 오늘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입니다. 그 시절 협회장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이 맡았다면 지금은 현 시대상에 맞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언제나 뿌리에서 출발합니다.